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돈만의TV의 한노대표입니다. 자, 또 주말입니다. 성탄절 잘 보내셨죠? 오늘은 주말이고 또 이제 주말 사이에 나타났던 뉴스들을 좀 분석해 보고요. 여기서 이제 억소리 나는 뉴스, 돈이 될 수 있는 뉴스들을 좀 뽑아서 알려드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한 2주 전에는 또 우리가 이제 큰 이슈가 없는 시장에서 삼성의 로봇 이슈가 좀 있었죠. 그래서 이제 한번 분석해 드렸었는데 관련 종목들이 폭등하는 또 현상들이 좀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도 또 어떤 뉴스가 나왔는지 뭐 그렇게 많은 뉴스는 없는 것 같습니다. 뭐 정치권에서는 조금 뉴스가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좀 제외를 하고요. 그리고 몇몇 뉴스를 좀 분석을 해서 여기서 좀 관련돼서 좀 올라갈 만한 종목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통해서 볼 텐데요. 일단 가장 먼저 나온 뉴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뭐 주말 성탄절 사이 뭐 가장 많이 나온 뉴스가 바로 이제 그 제임스 웹, 즉 우주 망원경이 아니냐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에 이제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이 우주에 안착했다라는 그 뉴스가 주말 사이에 나왔습니다. 이 제임스 웹이라는 망원경, 뭐, 최근에 이제 우주항공 관련 종목들이 또 조정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요일 날 이재명 후보의, 우주 관련된, 뉴스가 좀 나오면서 AP 위성이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좀 급등하는, 그런 모습이 좀 발생이 한 바 있습니다. 요 상태에서 또 요 뉴스가 또 주말에 또 뿜어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주항공 관련된 종목들이 좀 반등할 수 있는, 그런 구간에 진입을 했고요. 다만 이것이 지금 추세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뭐 월요일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월요일 하루 정도의 어떤 상승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은 됩니다만은 최근 그래도 두 개의 이슈가 좀 발생했다는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면 또 이제 그런 부분들 좀 잘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우주항공과 관련된 종목들 내가 알고 싶다. 뭐 이렇게 원하시는 분들이 있다면요. 여기서 제가 올려드릴 겁니다. PPT 형태로 원본을 좀 올려드릴 예정인데요. 바로 시크릿 패밀리라는 요번입니다. 여기는 이제 유튜브에서는 어떤 자료를 올려드릴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시크릿 패밀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자료들을 여러분들이 직접 다운받을 수 있게 제가 해드리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폴더블 관련 종목들도 제가 쫙 분석해서 올려드린 적이 있었고요. 최근에 이제 여기서 실시간으로 보내드렸던 종목 중에서 MPC라는 종목이 또 상한가를 갔고요. 또 지니틱스라는 업체, 여기 MPC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MPC 관련해서 정보를 좀 드린 게 있습니다. MPC 이렇게 이제 보내드렸었고, 요게 날짜가 이제 12월 20일이니까요. 그 다음날 바로 상한가를 갔다는 것을 이제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보내드렸던 지니틱스 같은 경우도 단기간에 한 25%에서 최대 30%까지 수익을 제공해 줬던 그런 종목이기도 했죠. 이런 실시간 종목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뭐 그런 것보다는 오늘 이 우주항공과 관련 종목들을 받고 싶다라고 하시면요. 여러분들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거 무료고요. 다운받을 수 있을 겁니다. 텔레그램, 핸드폰에 텔레그램 설치하시고 그리고 이 영상 끝나고 제목 밑에 보면 그 링크로 이렇게 주소를 하나 제가 걸어놨습니다. 그거 클릭하시면요, 요 우주항공 관련된 종목들 자세하게 어떤 종목이 있고 어떤 종목이 어떤 걸 하고 있는지 제가 분석해 놓은 것을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해드렸습니다.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언제쯤 또 올라갈 수 있을지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자, 다시 한번 들어가서요. 이번에 로켓은 망원경은 아리안 5호라는 걸 통해서 발사가 됐습니다. 자, 아리안 5호라는 건데요. 이번에 이제 뭐 로켓에서 성공적으로 분리도 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리안 5가 뭐냐라고 볼 텐데요. 아리안 5는 우주 항공국인데요. 유럽입니다. 지분 60% 정도를 프랑스가 갖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별 1호, 2호, 그리고 무궁화 3호가 바로 이 아리안 4를 통해서 발사가 됐었고요. 그리고 천리안 1호와 2A호, 2B호 이런 것들이 이제 아리안 5호를 통해서 발사가 됐습니다. 이번에 제임스 웹 망원경도 아리안 5호를 통해서 발사가 됐다라는 그런 뉴스가 나오고 있고요. 이 제임스 웹은 웹 망원경이죠. 뭐 대략
100억 불 정도 들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돈도 대략 12조 원 정도의 어마어마한 자금이 투입이 됐고요. 허블의 100배 정도 성능을 발휘할 수 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참 무서운 게 대략 12조라는 돈을 투자를 했는데 이게 지구로부터 한 150만 킬로 정도 떨어져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잘못됐을 경우에 이거를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내용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제임스 웹 망원경 같은 경우는 뭐 나사의 2대 국장 이름을 써서 붙인 게 되겠고요. 138억 년 전에 빅뱅이 발생했을 때 우주영석 초기를 관측할 수 있다라고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적외선을 또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강령 정도 뭐 일광년이 대략 19조 킬로미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청강년이니까 뭐 계산하기도 힘든 그런 정도의 거리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정도 떨어져 있는 행성의 산소 분자까지 확인할 수 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크기는 지름이 한 6.5m 정도, 그리고 육각형 거울 18개를 벌집 모양으로 붙여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50만 킬로 정도 떨어진 상태에서 지구와 나란히 공존하는 그런 모습으로서 이제 관측을 하게 될 거고요. 요게 이제 뭐 외계 행성까지 관측할 수 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기 중에 메탄과 산소와 같이 공존할 수 없다라고 나오는데요. 요게 이제 관측됐을 경우에는 생명체가 살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이제 추측을 해볼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프레온 가스 같은 것들이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만들 수 없는 만들 수 있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생겨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관측된다라고 하면 뭐 문명이 있을 것이다 추정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거는 뭐 이론적인 얘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웨이브셉은 이렇게 어떤 생겨 나왔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런 형태로 이제 18개 정도 육각형 벌집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대략 6개월 정도 이후부터 이제 자료를 보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요게 이제 뭐 주말에 많이 뉴스를 통해서 보도됐기 때문에 뭐 우주항공 관련해서 조금 뭐 움직임이 좀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하지만 이게 이제 연속적이 있을지는 좀 없을 거다. 연속성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단기적인 어떤 상승으로 일단 좀 마감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우리나라는 이 망원경에서 관측한 자료들을 받을 수는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연구원들은 참여를 신청했지만 다 떨어졌고 일본이라든가 대만, 중국은 또 조금씩 참여를 해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 우주항공 관련 연구들은 이제 뭐 어쨌든 이제 이번에 뭐 이재명 그 후보의 뭐 우주군 창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내년도에 조금 이슈들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반도체 경고에 눈물의 손질을 했는데 넉달 뒤 입장을 바꾼 모건스탠리, 참 저희가 얼마 전에 그 삼성전자를 분석해 드렸을 거예요. 저는 이제 12월 말경에 좀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조금 더 빠르게 올라왔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제가 뉴스를 보내드렸죠. 개인들이 다 팔고 있다라고 했을 때 그때가 이제 6만 원대였었는데요. 제가 그런 말을 좀 드렸었죠. 지금까지 잘 버텼는데 왜 그때 와서 파느냐라고 제가 좀 안타까워했던 부분이 좀 있었는데, 역시나 이 모건 스탠리 우리나라하고는 조금 좀 악일이 좀 많았던 그런 보고서 같습니다. 이 뉴스를 보고 뭐 반도체의 D램에 겨울이 찾아온다라고 하고 그런 뉴스들이 워낙 도배가 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매도를 했었는데, 오히려 외국인들은 거기서부터 기관하고 계속 매수했어요.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주식을 하실 때요, 이런 막 악재들이 막 나오지 않습니까? 그럴 때 꼭 수급을 보셔야 돼요. 주가가 막 뻗어 내려가고 있는데 악재가 막 나오고 있는데, 특히 대형주 같은 경우입니다. 소형주를 볼 거 없어요. 대형주 같은 경우에 그럴 때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자꾸 매집을 한다라면 이거는 오히려 바닥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거든요. 꼭 그런 걸 참조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보게 되면 카카오페이라는 업체도 여러 가지 안 좋은 내용도 나오면서 최근에 바닥까지 계속 내려갔잖아요. 그러다가 주가가 폭등하는 현상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휴젤이라는 업체도 보시게 되면요. 휴젤을 보시게 되면 계속 악재가 나왔어요. 근데 수급을 보시게 되면
외국인과 기관들만 사고 있고 개인들은 계속 팔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말인즉슨 이제 바닥에 다 와간다. 그러니까 휴재 같은 경우도 당하지 말자. 그런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요. 우리가 꼭 이런 악재성 뉴스가 나왔을 때는 꼭 그런 내용들을 꼭 확인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반도체 가격이 크게 안 빠지니까 모건 스탠리가 4개월 만에 온난화를 만났다. 겨울이 왔는데 지구 온난화를 만났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또 매수 의견을 중립도 아니고 또 매수 의견을 갖다가 내놨습니다. 참 이거 보고 많은 분들이 매도를 했을 텐데 좀 안타까운 모습들이 있었고요.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는 뭐 워낙 이 반도체 쪽에서 보게 되면은 맞춘 적도 한 번인가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예전에 분석해서 드렸을 때 거의 다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믿지 말아라. 제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이 있었고 반도체는 죽지 않는다라고 좀 뭐 계속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그러니까 디램 같은 경우는 내년 정도 되면은 좋아질 거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비메모리 쪽도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뭐 반도체는 꾸준하게 다만 반도체를 매수를 하실 때는 신고가를 돌파할 때 매수를 하시면 안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직전 고점을 돌파하면서 올라갈 때는 조심을 하시고 바닥에 있을 때 다중 바닥을 만들어낼 때는 오히려 저가 매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좀 안타까운 뉴스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뉴스, 한국 증시가 왜 이 모양이냐? 외국인이 역대급으로 2조 26조를 팔아치웠습니다. 2008년도에 대략 33조 원을 팔고 난 다음에 가장 큰 대규모 매도를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매도했던 자금들이 대부분 전기전자에 몰려 있었다는 겁니다. 24조 원 정도가 전기전자에 좀 몰려 있었다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그러면 이제 최근에 이제 또 반대쪽에 좋은 내용이 나온다라면 외국인들이 소폭 좀 매수를 좀 덜어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여전히 테이퍼링에 대한 속도 그리고 중국의 어떤 경착륙 중국의 경기가 지금 굉장히 안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국이 지금 부양책까지 막 내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중국의 수출 비중이 높다 보니까 중국과 좀 동조화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부분 때문에 외국인들이 많이 매도를 했었는데 중국에 관련된 부분들은 아직 해결된 게 없다라고 판단해야 되고요. 그리고 여전히 뭐 테이퍼링이라든가 금리 인상 우려감도 내년에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어떤 강력한 매수를 기대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너무나 많이 팔았기 때문에 조금 매수는 해볼 수 있는 외국인들이 좀 매수는 들어오는 그런 모습들은 예측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낙폭이 컸던 우량주들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보시게 되면은 우리나라만 지금 코스피만 지금 굉장히 어려운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현대차가 이제 파워트레인부를 없애버리고 이제 전동 부서를 이제 만들어냈다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R&D 쪽에서 이제 엔진 연구를 없애버린다라는 얘기가 나와서면서 금요일날 현대차 그리고 만도, 현대, 위와 뭐 DIC 이런 종목들 전기차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 좀 강세를 보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근데 또 주말에 나온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기아 얼마 전에 현대차에 이어서 기아 같은 경우에 이제 노조가 이제 강성 노조가 들어왔다라는 내용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뭐 내용을 보게 되면 이제 고용을 보장을 하는 부분들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완전 월급제를 이제 얘기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것 때문에 뭐 잘못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이로 인해서 전기차로의 전환 속도가 늦어지지 않는다라고 설명해야 됩니다. 최근에 보면 이제 현대차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 지금 폭스바겐 그리고 벤츠 뭐 이런 굵직굵직한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2025년에 거의 대부분 이제 전기차 위주로만 판매가 될 것이기 때문에 현대차도 그렇게 변신할 수밖에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전기차라든가 수소차는 조금 좀 약한 부분이 있고요. 전기차 관련된 종목들은 뭐 눌림이 나올 때마다 조금씩 계속 관심을 가지는 그런 모습이 필요할 것 같고요. 뭐 우리산업이라는 업체도 역시 좋은 모습 보여줄 것으로 많이 되고 그 외에 뭐 우수 AMS라든가 이런 종목들도 많이 급등했었는데요. 워낙 지금
주가가 많이 빠져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전기차에 좀 비중이 높은 그런 기업들 좀 관심 있게 보셔도 크게 무리 없을 것 같고요. 특히 현대오토에버 이 업체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현대차의 소프트웨어를 책임질 수 있는 기업이다. 즉 OTA를 이제 진출하게 되는데요. 이 OTA라는 것은 이제 2024년부터 아마 이제 이 OTA가 이제 현대차 다 전 차종에 적용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GV60부터 이 OTA가 적용됩니다. 그래서 이 OTA라는 것은 이제 외부에서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가 바로 이제 자율주행을 할 때 계속 기술이 바뀐다고 해서 차를 바꾸는 게 아니라 소프트웨어만 업데이트를 하면 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현대차도 지금 그렇게 될 것이다. 그 OTA의 핵심이 바로 현대오토에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최근에 보시게 되면은 아이오닉 안전도 검사에서 상당히 높은 점수를 받았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폭스바겐의 티구안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제타 이 두 개가 안전도 검사에서 빵점이 나왔었어요. 그게 비해서 보면 국산 전기차 상당히 좋습니다. 저는 전기차를 살려 그러면 반드시 국산차를 사라. 지금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제 같은 주행거리라고 해서 이게 만약에 벤츠가 특히 보면 최근에 이제 EQS라는 모델이 대략 한 470 정도 나와요. 주행거리가. 근데 아이오닉이라든가 EV6가 470 나옵니다. EV6가 480 나온가요? 거리는 똑같아 보입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용량 차이가 많이 나요. 그만큼 충전 시간이 같은 거리를 가려고 하더라도 벤츠 EQS 같은 충전 시간이 훨씬 많이 걸린다는 거죠. 전기차 충전 시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당분간은 국산 전기차를 이용해 주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이 지금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제 27일이니까 내일이 27일이죠. 한 달 딱 남은 겁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것은 뭐냐면 1년 안에 한 명이 사망하거나 1년 안에 3명 정도가 중해를 입거나 이렇게 됐을 때는 이 사업주가 처벌을 받는 엄청난 벌금이라든가 그리고 징역형을 받게 되는 그런 부분인데요. 1월 27일에 시작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관련 종목으로 보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안전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그래서 한컴 라이프케어가 가장 그 대표적인 수혜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달 남았기 때문에 꼭 관심이 지금 주가 완전 바닥권에 있죠.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컴 라이프케어라는 업체는 대표적으로 이제 안전모, 그리고 방독면, 산업용 방독면, 그리고 우리 화생방 옷, 이렇게 좀 그런 옷들, 좀 안전과 관련되어 있는, 재해와 관련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의 가장 강점을 가지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요. 중대재해처벌법의 최대 수혜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코로나 관련된 뉴스입니다. 미국이 지금 1일 20만 정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좀 예측이 나온 거 보게 되면 최근에 1월 달에 100만까지 나올 거다. 왜냐하면 지금 백신이 지금 효과가 없다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기존 백신으로 오미크론 예방 어렵다. 미국 연구진이 밝혔고요. 그리고 프랑스가 지금 10만을 돌파를 했습니다. 프랑스의 인구가 6천만 명 조금 넘습니다. 우리나라보다 조금 많은데요. 그런데 하루에 10만 명이 지금 확진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측 보고서에 보게 되면 내년 1월하고 2월 달 정도에 1억 명 이상이 나올 것이다 라는 얘기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1월 말 되면은 미국에서 200만 정도의 또 환자가 나타날 수도 있다라고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좀 공격적이긴 합니다만은 그리고 영국이 현재 신규 12만 그리고 이탈리아가 4만 5만 정도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굉장히 급속도로 번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행인 것은
오미크론 같은 경우 이제 무증상자가 뭐 90% 정도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만큼 이제 백신을 맞았기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빨리 이제 종식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뭐 백신도 큰 의미가 없고요. 그러면 치료제 쪽이라던가 또는 진단, PCR 진단을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최근에 이제 PCR 진단 업체들이 주가가 계속 빠지고 있어요. 근데 이 정도로 급속도로 퍼진다라고 하면 진단 키트 업체들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진단 키트 업체들은 조금 더 가져가 볼 필요가 있지 않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뉴스인데요. 사행성을 자극하고 있다. P2E 게임. 지금 퇴출을 밀어붙이고 있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의 PC 플랫폼 업체죠. PC 게임 플랫폼 업체인데요. 스팀이라는 플랫폼. 여기에서 이제 P2E 게임은 다 퇴출시켰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이제 그 정부에서도 이제 사행성 게임이 커질 수 있다라는 우려 때문에 지금 계속해 좀 퇴출을 밀어붙이고 있는 그런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게임주들은 이제는 조금 얼마 전부터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주식이라는 것은 갈 때 있고 팔 때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P2E 게임 관련 종목은 NFT 즉 코인 이 가격이 급락하면 P2E 게임 관련 종목들의 매력들은 급속도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가격이 폭락했기 때문에 이제는 이쪽 부분들은 좀 관심 제외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영원하게 좋은 건 없는 거죠. 자, 그리고 OLED TV 전성 시대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OLED 판매량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LCD의 그 수급난 때문에 가격 매트가 떨어지다 보니 OLED 판매량이 급증하고 있다라는 게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이제 삼성의 QD OLED가 이제 시작이 되고요. 다만 이제 QD OLED가 뭐 많아봐야 100만 대 정도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가, 삼성 같은 경우는 고가품은 QD OLED를 쓰고 조금 가격이 조금 낮은 부분들은 뭐 LG의 패널을 쓰지 않겠느냐. 그래서 동맹설이 지금 자꾸 나오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쨌든 OLED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최근에 OLED가 가장 힘이 없어요. 그래서 근데 AP 시스템이라던가 뭐 ICD라던가 좀 바닥을 다지고 있는 모습이 있고요. 그리고 폴더블, OLED TV 모두 수리받을 수 있는 덕산 네오룩스도 이제 좀 다시 또 시동을 걸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주말에 좀 뉴스를 좀 분석해 봤는데요. 아주 많은 뉴스가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가장 뉴스에 많이 나온 게 이제 우주항공 쪽에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이 웬만원경에 대한 내용인데 이게 뭐 아마 월요일 날 조금 파급 효과는 있을 겁니다. 있을 건데 하루짜리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단타밖에 나오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OLED 관련 종목들을 좀 관심 있게 많이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 폴더볼은 계속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보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납폭가드 우량주들 쪽에서 보게 되면은 이제 조금 이제 매력도가 있는 종목들이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로봇 관련 종목들도 최근에 많이 올라왔어요. 올라왔고 좀 조정을 받고 있는데 아마 1월달 초반까지는 그래도 로봇 관련 종목들은 또 한번 좀 움직여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요약해 보도록 하겠고요. 자, 남은 시간 주말 잘 보내시고 마지막 이제 이번 주가 이제 올해의 마지막이고 목요일 날 거래가 마감이 됩니다. 한 해 동안 고생을 많이 하셨고요. 정말 우리나라 증시 너무나 어렵습니다. 종목 수가 너무 많아져서 참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요즘에 기업 분할, 얼마 전에 제가 이제 기업 분할 올려드렸잖아요.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사실 지주회사가 상장이 되게 되면 자회사는 상장을 못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참 이렇게 상장시켜버리게 되면 종목수 많아져서 다 같이 힘드는 모습도 있고 그리고 그 기업을 믿고 샀던 분들은 자회사를 상장시킴으로 인해서 완전히 닭 쫓던 게
집을 쳐다보는 그런 격이 되다 보니 참 LG화학도 그렇고 요즘에 참 CJEM도 그렇고 참 많은 분들이 참 대기업들 때문에 좀 힘든 것 같습니다. 힘들 내시고요. 파이팅 하시기 바라겠습니다.